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2월 첫째 날이네요. 네, 어, 시스템 사고 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정복 모델링을 지난 시간에는 소개를 했고, 오늘은 그걸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었죠. 지금 화면 공유되는 거 보고 있죠? 오케이. 네, 여기 들어가셔서, 네, 여기 세계 정복 모델 클릭해 보시면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구조 이야기 가셔서 모델 수식 확인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음, 여기 준비물 이 사이트 Exchange IC Systems 여기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자 로그인 하시면 화면은 저희 다르겠지만 여기 아, add new 저기 add new content에서 new create new model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머리를 정해주시고요. 세계 정복 모델 연습 그래서 뭐 테스트 이것은 테스트 열지 마세요. 뭐가 됐든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뭐 이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I agree 하고 add model 들어가면 됩니다. 뭐지? 아, 테스트란 것을 이미 했군요, 제가. 그러면 to the 뭐 알아서 해주시면 되죠. to the 밖에 테스트 해볼까요? 뭐가 됐든 열지 마세요. 그래서 뿅. 자, 여기서 이제 use empty model 이걸 이용하면 되죠. 뿅. 자, 빈 모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식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더 볼까요? 이 정도? 어, 이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주로 그리고 공간이 많아서 이거를 원본을 가지고 얘기할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러면 여기 모델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DT, 그 다음에 타임 유닛을 뭘로 할 거냐. 여기 보니까 예, 0에서 12, 0에서 10, 제대로 됐네요. 그 다음에 0.25 또는 4분의 1이니까 여기도 제대로 됐네요. 그다음에 유니퍼 타임이 위크 많으니까 주로 바꿀까요? 그러면 이제 위크 위크 하면 되죠. 그래서 모델 세팅은 다 됐죠. 여기 calculate loop dominant information 돼 있는데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이거 또 아주 재밌는 이슈인데 저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만들어야죠. 껍데기 요 스타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 껍데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스타 먼저 만들고 스탁이 크게 하니까 안 여기 있죠. 네, 여기 클릭해서 네, 생산 용량 생산 용량에서 좀 화면 좀 아이고 화면 좀 이렇게 좀 켜볼까요? 아니면 바탕화면 클릭하면 모델 전체에 세팅이 나오는데 어, 아까는 요것만 다루었는데요. 쭉 내려가서 여기 페인트 롤러 이걸 클릭하면
전체에 대한 세팅 값이 나오죠. 그래서 보기 좀 편하게, 어, 변수 사이즈를 뭐 14 정도 할까요? 16. 그다음에 폰트도 16 정도 할까요? 그러면 좀, 네, 됐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똑같이 되겠죠. 자, 생산 용량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플로우. 바깥에서 찍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안에서 떨궈 주셔야 되죠. 용량 변화. 그다음에 생산 용량 변화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 어, 생산 용량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아마 오케이. Shift 누르고 엔터 치면 두 줄로 되죠. 그다음에 목표 대비 Shift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두 줄로 용량 차이 안 되고 뿅뿅 그다음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화살표를 연결해 볼까요? 이게 이렇게 영향을 준대. 이게 이렇게 영향을 준대. 그다음에 별 차이는 생산 용량과 목표와의 차이야. 이렇게 되네요. 네. 좀 화살표를 좀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얘 변수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네요. 네. 좀 예쁘게 좀 해볼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변수 가운데에 저 에러 표시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수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네요. 자, 먼저 스탑부터 볼까요? 스탑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나오고 깜빡깜빡 하는 걸 보니까 그쵸? 깜빡깜빡 하는 이 생산 용량에는 초기값만 넣어주면 되죠. 생산 용량에는 initial 이니셜이죠. 이니셜 생산 용량이 일십, 백천, 만으로 해놨군요. 예. 일십, 백천만 됐고. 그다음에 단위는 제가 생산 용량으로 했네요. 네, 생산 용량 단위. 아니면 생산. 고 그다음에 플로우를 가니까 플로우의 유닛은 생산 용량에다가 위크, 퍼 위크 되죠. 자동으로 결정해 줬습니다. 여기는 요거에 대한 여기 인플로우 용량 변화는 이퀄 목표 대비 용량 차이 나누기 생산 용량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아하, 이 용량 대비 목표 대비 용량 차이가 용량 변화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시간을 나눠라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마침 또 위에 보니까 required unit input 이 두 가지의 변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요게 클릭하고 그다음에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시간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100 위크네요. 네, 100이고 유닛이 위크니까 100 위크. 100 유닛을 이렇게 살짝 하니까 체크 유닛, 서제스트 유닛이 돼 있네. 이 여기에서 필요한 유닛을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하니까 네, 아직은 추천하기에는 좀 몇 개 안 써서 쓸 수 없나 보네요. 그냥 위크. 네, 하면 되죠 뭐. 자, 목표 가볼까요? 목표는 여기 있네요. 네. 이게 그대로 카피하면 되죠. 뭐. 또 유닛도 생산 용량 카피해서 또 네.
자, 차이니까 이 용량과 목표의 차이겠죠? 차이니까 목표에서 빼기 생산 용량 이렇게 되겠네요. 고 그다음에 이것은 단위는 생산 용량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닛도 다 사라졌고요. 네, 여기 유닛 뭐 넣어라 뭐 이런 얘기 다 없어졌네요. 다 유닛부터 오케이 됐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목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네, 시뮬레이션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달라지고 시간이 이렇게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네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또 그래프도 그려봐야죠. 그래프를 여기다 놓으면 자, 주인이 뭘 보고 싶으세요? 생산 용량을 보고 싶어. 됐고요. 뿅 이렇게 되네요. 음, 만약에 목표가 달라지네요. 뭐가 달라지네, 그죠? 목표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네, 뭐 달라지는 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낮추면 목표를 낮추면 얘가 에러가 생길걸요, 아마? 아닌가? 아닌가? 네,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 모델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확장 모델로 넘어갈까요? 요걸 그려줘야 됩니다. 이제. 예. 자,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자, 이제 확장 버전으로 하려면 스타게 두 개, 스타게 세 개까지 되나? 하나, 둘. 예, 세 개까지는 되나 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탁은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이네요.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 네. 너무 기니까 창고에 있는 Shift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나눠준 휴대폰. 음악의 사이즈를 좀 키워주시고, 자, 플로 해봐야죠. 바깥에서 안으로 떨궈주고, 생산되는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인데 이것은 나눠주는 휴대폰. 자, 그 다음에 요거 좀이 안에 좀 뭔가 써줘야 되니까 변수를 또 넣어보죠. 생산 시간. 주는 시간. 또 배포 목표도 있네요. 배포 목표. 다음에 차이가 되겠죠. 배포 목표 대비 차이, 즉, 어, 차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고요. 차이는 이 차이만큼 배포를 해야 되겠네요. 나눠줘야 되고. 근데 나눠질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용량을 통해서, 생산 용량을 통해서 휴대폰이 생산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올려주면 화살표가 깨끗하게 잘 보이겠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좀 그림이 예뻐지나요? 뿅, 뿅, 이렇게 할까요?
예. 자, 근데 이제 수식을 넣어봐야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네요. 자, 생산 용량 깎게 됐죠. 됐고 다 여기까지는 다 돼 있고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 요거 예, 좀 이렇게 아주 좀 더 크게 잘 보이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요거 해야 되죠. 요거. 네. 그래서 현재 이니셜 값은 하나. 예, 하나 있는 걸로 했네요. 네, 그럼 하나 한번 되고 그다음에 유닛은 휴대폰 복사해서 휴대폰 되고 그다음에 인플로에 해당되는 거 생산되는 휴대폰은 생산 용량 나누기 생산 시간. 생산 용량에 나누기 시간. 그다음에 유닛은 자동으로 결정됐네요. 됐고 생산 시간은 어딨나? 여기 있나? 생산 시간은 1주로 되어 있네요. 1하고 위크. 어, 요거를 이거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연습용으로 유닛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어야 되는데 휴대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용량 개념이네요. 그리고 그게 얼마 걸리냐? 유닛이 신기하게 되어버렸네. 봅시다. 그, 그대로 한번 해보죠. 네. 자, 됐고, 그다음에 나눠준 휴대폰 여기 있네요. 예, 이것도 역시 이니셜 밸류가 1로 돼 있네요. 0으로 해도 될 텐데, 내가 왜 1로 했을지. 됐고, 나눠주는 휴대폰, 요거네요. 네. 어, 요 나눠주는 휴대폰은, 나눠준 휴대폰의 입장에서는 인플로우고,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 입장에서는 아웃플로우죠. 그렇죠? 저, 수식은 같은 거죠. 네. 근데 여기 미니멈이란 말이 있네요.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을 출하시켜야 되는데, 미니멈 A and B 개념이죠. 요 개념이죠. 그죠? 네. 미니멈 A나 B 중에서 최소값을 내보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네. 미니멈, 미니멈, 이거나, 콤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나눠주는 시간 12, 12의 위크. 배포 목표가 600만이네요. 네. 이 콤마가 뭐나? 이것은 배포. 그치. 콤마가 먹지. 뿅, 뿅. 차이니까, 예, 차이를
뭐에서 뭘 뺀다고 했었지? 대비 참 목표에서 빼야 되겠네요. 그죠? 아, 그죠. 목표에서 빼기로. 목표에서 빼기로 됐고, 그다음에 휴대폰. 유닛 하나가 워닝으로 돼 있어요. 나눠진 휴대폰. 이게 뭐야? 왜 워닝일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하, 아마 여기서 하나 빼먹었을 텐데, 아, 여기, 요걸 빼먹었네. 나눠주는 시간.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에다가 나눠주는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될걸요? 네. 안 되나? 이 안에서 해야 되는군요. 나누기 시간 또는 나누기 시간. 또 원인이네. 어떻게 했지? 왜 그러지? 미니멈, 미니멈, 재고 창고. 나눠주는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에서 나누기. 어, 아, 잘못했구나. 어? 그림을 하나 덜 그렸나? 아, 그러네. 왜 얘기 안 하셨는데, 다들. 여기서 이렇게가 하나 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던 거예요. 그러면 미니멈인데 A m B가 재고 창고에 있는 거하고 어, 이 차이하고 비교를 해서 그치 재고 창고에 있는 휴대폰에서 에, 콤마 그다음에 목표 대비 차이 둘 중에 하나 최소값을 내보려는데 시간이 걸리네 이렇게 하기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나? 아,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아,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이라서 저는 마음껏 막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말이죠. 아마 그래프는 하나밖에 안 그려지죠. 어떤가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과 수식이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네. 그래서 요거 2주에 걸쳐서 세계 정복 모델이라는 에, 세계 정복 모델링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제가 발제한 모델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뭐, 시스템 사고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제가 파주, 파주 교육지원청의 교육 그 프로젝트로 초등학교 11개 반에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 피셔리 게임. 지난 2주, 이주 사이에 엄청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참가해 하신 분이 여기에도 계시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줄래요? 어, 여기는 기은지 선생님 안 하셨나? 저 갔었는데요. 기억을 응. 복귀하게 해서 제가 수업료 낸 잠깐. 걸 다시 찾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를, 어디 보자. 어, 어디 보자. 그것이,
저도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무튼 자율주 온정의 흐름, 어, 잠깐 사주교육지원청에서 10월에 이걸 좀 했었죠. 그래서 뭐 추진금고 해가지고 관내에 초, 중, 고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총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거죠. 근데 제가 한 것이 7, 8, 9. 이거, 네, 요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 세계기후변화성 게임과 감염병, 이거는 신청 안 하고 다들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게임, 요거만 신청을 좀 했어요. 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11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교가 10개구나. 중학교 하나. 그래서 정신없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아주 새로운 도전인 게, 그, 피셔리 게임을 초등학교 기준으로 2개 교시, 두 교시에도 가능하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뭐 참관하실 분 해가지고 이제 참관도 하셨고, 음, 아주 잘 운영했다는 것이 저한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이들 소감도 초등학교 버전의 소감들이에요. 좀 썼고요. 이름이 안 나오게.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을 존경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네. 어, 어떠셔요? 그 얘기 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네, 뭐 네. 준비된 게 아니라 조리 있게 말할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두 가지 버전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물고기를 아이들이 적어서, 쪽지에 적어서 낸 게 있고, 제가 안 음, 갔던 참관에서는 또 아이들 그냥 뭐 입력해서,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소감문 보면서, 찐사회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아이의 소감문이 일단 확 와닿았고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찐사회를, 느끼는구나. 또 지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갔을 때 이 피셔리 게임을 저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눌러보고 약간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거에서 언제 파산이 나는구나, 언제 물고기가 없어지는구나를 그냥 눈으로 보고 볼 때도 사실은 충격이었었는데 아이들이, 그것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각각의 나라의 대표가 돼서 어, 거기서 이제 해보는 것들이 진짜로 시스템 사고라는 다섯 글자를 교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아이들 머릿속에 그냥 박히겠구나. 이 아이들의 그 사고 과정에 그냥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어떤 시스템 사고가 녹여져 있지라는 게 저의 숙제였는데 이게 제가 잘 깨달은 건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막 결정을 하거든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어획할 건지.
어획량을 얼마나로 조정할 건지 막 하다가 바다에 고기가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서로 국제회의도 열기도 해요. 근데 그 국제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나라들은 물고기가 너무너무 자원이 중요한 걸 아니까 조금 양보하고 포기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구도 많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그들의 말로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부분체적이 전체체적이 아님을 저는 그때 거기서 약간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 휴대폰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 같이 갔다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진짜 물고기를 한 달에 10마리씩 사야겠다라는 선생님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수업 애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몸으로 체험하는 시스템 사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업 더 많이 참관 가야겠다. 사실 지금 화성에 계신 선생님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신 건데 그러니까 교수님 화성을 그러셨거든요. 가는데 머리에 꽃 달고 오라고. 어, 제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거리라고 이제 말씀해 정신이 아닌 주셨는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신봉경, 여기까지입니다. 예, 신봉경 선생님도 보셨지 않았나? 아, 네. 제가 비디오를 못 켜서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아요. 저도 첫날 갔다 왔는데요. 일단 저희도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핸드폰으로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까 하고 갔는데, 초등학교 사이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진짜 모습을 교수님이, 국제에 가도 똑같은 모습이야 하는 게 정말 알겠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걸 주셨어요. 규칙을 주신 게, 두 가지 주신 게 많이 확보해야 돼. 왜? 나는 국가의 대표고 자국민을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이 확보해야 돼. 두 번째는 그럼에도 계속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해야 돼. 라는 두 가지 규칙을 주시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세 번, 세 번을 했을 때가 이제 소멸이 됐어요. 자원 소멸이 됐는데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그걸 이해해서 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두 번째 자원 소멸이 된 거예요. 네 번을 했는데도 그래. 정말 다 알고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사진을 찍고 막 이래갖고 보니까 애들한테도 교수님이 오시면서 계속 중요하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뭐 인식을 해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도 진짜 아까 김진 선생님 말씀 배신을 해서 왜 그랬냐니까 자국민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입장 차이를 딱 얘기하면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대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던지신 게 왜 우리는 실패했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시스템 사고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각각 연결이 돼 있으면서 시스템 사고를 말하지 않아도 시스템 사고란 걸 다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게 이제 아까 중복된 얘기는 빼고 마지막에 던진 게 삼각형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를 시연할 때 썼는 건데 교수님께서 삼각형을 던져주시면서 한 개가 없어지면 그 한 개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결된다. 이거를 한번 또 말씀해 주셔서 먼 길 정말 저희도 한 1시간 50분 걸려서 갔는데 예, 너무나 재밌고 오면서도 막 풍성한 얘기가 있으면서 했던 수업이 또 더 이상의 기대로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이제 시스템 사고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시스템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 structure produces behavior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여기서 어, 제가 다른 강의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를 중학교 버전에서 썼나 어디 봅시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구조가 행태를 만든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몸으로 애들이 이제 체험한 거죠. 근데 채팅창으로 누가 아, 사과가 맛있다는 후기가 있었나요? 그랬나요?
아니, 지금 그게 저희 아니라 수업 후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이 좋다고 됐는데 수업을 못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아, 예. 그,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어, 요 강의안의 내용, 그러니까 공유제 비극을 얘기를 하는 게임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게, 음, 어른들이 국제회의를 하는 모습이 여러 번 안에서 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좀 했었고, 마지막에서야 여러 번의 실패 경험 끝에 애들이 이제 그제서야 제 말을 좀 이해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또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이니까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었다. 근데 현실에서는 다시 못한다.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제서 아이들이 와, 또 느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유제 특징을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 소개를 하고 있었죠. 이거는 같이 좀, 내가 좀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케이. 이거는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 중에 이 공유 자원, 공유지가 점점점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공유 자원이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태, 즉 심리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똑같이 나타난단 말이죠. 똑같이. 이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예, 학력에 상관없이, 지식고와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타난다.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이 공유지를 학생들한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공유 자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예컨대 학교 운동장, 뭐 예컨대 우리 복도, 뭐 화장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거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유 자원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이게 공유 자원이지라고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사용할수록 당장 나한테 오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모두 다 달려들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안다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예, 머리로는 안다. 이렇게 달려들면. 그래서 조심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는 학생들이 이미 어, 좀 많은 경우에는 세 번을 게임합니다. 왜냐면 1년 차에 망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잘 게임의 분위기를 모르고 규칙도 약간의 뭐 모르니까 몸으로 경험해 보는 거죠. 1년 차에 망하게 되면 전체 게임을 세 번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준으로 2시간 동안 근데 세 번 다 망해. 어, 망하면 저 말을 확실히 이해합니다. 예. 여기 이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을 통해서 또는 뭐 첫 번째 게임을 통해서 망한 걸다 알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는 거 몰랐었니? 다 알았었잖아. 그런데 그래서 다음 게임 때 좀 조심하느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었냐. 이대로 달려들면 다 망한다는 걸 알았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 않네. 왜? 그러니까 뭔가 조심했으니까. 이 5번부터 좀 묘해지는 거죠. 나는 조심하느라고 덜 잡았는데, 즉 에너지 또는 자원을 덜 사용했는데, 옆에 사람들은 더 많이 사용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애써서, 특히 이제 얼마든지 이야기를 좀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탄소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활동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나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옆에 나라는, 어떤 옆 기관은, 옆 마을은, 옆집은 에너지를 펑펑 쓰고 있고, 공유 자원을 잘 쓰고 있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슬쩍 해보지만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양심에 찔리지만, 얘 가로치고, 양심에 찔리지만 슬쩍 해보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지만.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과감해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폭삭 망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죠. 요게 시스템 사고죠. 네. 그러니까 구조가, 구조가 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예. 개별에 나타나는 행동, 아주 디테일한 것은 물론 다를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다 똑같이 일어난다. 예, 그만큼 이게 구조의 무서움이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좀 많죠. 뭐, 예컨대 봅시다. 아까 기은혜 선생님 얘기하신 게 이거, 아까 이거였죠? 네. 이게 그 게임 책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몇 개의 삼각형에 어울려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게 학생들의 학교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 예컨대 후곡마을 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이 어느 날 여기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삼각형에 어울려 살고 있나요? 뭐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그래서 13개의 크고 작은 삼각형이 어우러지고 있는 삼각형 생태계인데 어느 날 이 삼각형 생태계에 후곡마을 초등학교 5학년 3반 학생들이 와서 해방 놀았는데 어, 가장 작은 삼각형 하나를 없앴다고 칩시다. 여러분 DM에 없어서 사라지면 덩달아 사라지는 삼각형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몇 번을 없애볼까? 예컨대 1번을 없애보면 덩달아 사라지는 삼각형이 있을까 없을까? 빗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빗변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삼각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녹색 바탕 글자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하나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2번 삼각형 없애버리면 이렇게 사라지고 3번 삼각형이 이렇게 사라진다. 하는 거죠. 하나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2050년에 지구상의 생물 종류 4분의 1이 멸종 위기가 있다고 하던데 2050년이 되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2050년이면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되지? 그러면 40대, 30대 말에서 40대가 되더라고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나이인데 그때 오늘 게임에서 경험한 대로 갑자기 자원이 고갈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뭐 이런 얘기를 툭 던진 거죠. 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2시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이게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하고 제가 같이 개발한 게임이다 보니 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저 글자가 팍 크게 박혀 있거든요. 지구 생물의 몇 퍼센트가 바다에 있냐? 80%가 바다에 있고 우리 몇 퍼센트만 알고 있냐? 1%만 알고 있다. 그만큼 바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뭐 진로, 뭐 전공, 관심 가져도 되는데 누가 여기에 갈 수 있냐? 연구자만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선생님 같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디자이너들도 갈 수 있다. 전시와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법학이라든가 경제, 경영학, 이런 전공한 사람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로 교육하고도 연결해서 얘기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해줬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음, 어, 굉장히, 예, 세로축의 스케일이 다르죠. 예, 전체 채집량, 바다의 총 개체수가 촥, 총 개체수, 채집량? 아마 오른쪽이 개체수일 거예요. 개체수가 이게, 이게 개체수고, 그다음에 바다 개체수의 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지? 희한하네. 이것이 설정 A22에서 3, K23, 22, 22 이거죠? 23. 번식 후 결과. 아, 이게 맞네. 맞네. 번식, 저희들은 어.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네. 제가 네. 아직 PPT가 보이거든요, 아직. 아직? 아, 네. 그래요? 네. 희한하네. 그럼 다시 화면 나오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뭐가 보이시나요? 네. 아, 네, 네. 음,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나라 선택하고 몇 년 차, 몇 년 차를 선택해서 몇 마리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뿌려지게끔 제가 어, 함수를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되게 복잡한 함수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들. 네. 근데 이게 모든 학교들이 모든 클래스가 다 비슷하게 일어나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좀 안, 그런 걸 보는 게 재밌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참, 음, 일단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참 놀라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니, 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막, 핏대, 핏대 세우면서 막 토론하는 모습들. 음, 좋고, 그렇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분당에 있는 정자 중학교에서 3학년 1, 2, 3, 4, 3학년 전체? 아마 1, 2, 3, 4, 5반? 1, 2, 3, 4반? 3학년 전체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도 구경하셔도 되는데, 날짜가 될지 모르겠네요. 12월 16일 오전 오후, 그다음에 12월 26일 네, 오전 오후입니다. 그 학교 입장에서는 3, 4교시, 5, 6교시. 제가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주세요. 그럼 제가 학교 측에 참관하러 오실 분이 있다. 괜찮냐? 뭐 이렇게 허락을 좀 받도록 할 테니까요. 정자중학교입니다. 네, 분당에 있는. 뭐, 그 다음에 또 12월 달 셋째 주, 예, 광주에 제가 한 일주일가량 있으면서, 풍암고등학교에 꽤 많은 강의도 하게 되는데, 광주까지 오기 힘드시겠죠? 네. 네, 거기에 햄릿 모델링, 그다음에 피셔리 게임, 그다음에 세계 기후변화성 게임 이 세 가지를 음, 하게 되거든요. 두 개 학교 대상으로. 예, 박경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채팅창 쓰신 것처럼 일단 그 게임 망하면 아이들이 막 흥분해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그 배신을 때리거든요. 예, 제가 각 나라가 몇 마리씩 신청했는지를 절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게임 끝나고 나서는 꽤 오랫동안 배반, 배신, 막 이런 얘기만 막 나와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냥 뭐 배신 때리지 말아야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음에 그 얘기 많이 거론되다가 그다음에 국제회의 얘기도 가끔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규칙을 세워야 돼요. 뭐 나눠줘야 되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얘기가 아주 재밌는 화두가 되죠. 음, 일단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이걸 영상으로 다 남겨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언젠간 할 수 있겠죠.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막. 네. 그래서 EBS 뭐 협약해가지고 한번 그런 수업을 이렇게 다큐로 찍어서 전 국민이 한번 보는 게 네. 국민적 인식도 그 바뀌고 그런 어떤 변화를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될 사람들은 직접 물고기를 채취하는 국민들 같은데 우리도 지금 물고기를 채취하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좀 교육의 그 저기 TV 방송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국민적 교양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뭐 명견만리로 뭐 강의를 막 하는 것보다 음, 그런 수업을 한번 보여주고 음, 진짜 그게 아, 하는 것을 보면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그야말로 어른들의 모습이 애들한테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아이들이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도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다 연결돼요. 그 민주시민 교육하고도 연결되고, 여기를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많아지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이제 그 선출직 딜레마 얘기하면서 민주시민 교육과도 연결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말씀하시죠. 예, 김철 선생님. 그, 일단, 저도 이거를 학교에서 몇 번 해본 사람으로서, 어,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를 했고, 뭐, 또 해요, 또 해요, 이런 소리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했고, 애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어, 국제회의를 계속 열고, 음,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됐어요. 음. 그, 그렇게 저도, 망한 저도 몇 10개 번의, 학교,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총 11개 학교 했는데, 놀랍게도 끝까지 간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심 저는 망했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학교마저도 사실은 두 번 실패 끝에 세 번째 게임에서는 끝까지 가긴 가더라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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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뭐 무조건 망해요, 무조건 애들. 망하지. 무조건 망하지. 네네. 어,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하거나 또는 나중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 어떤 분 피셔리 게임 발표를 하실 때 지금 요렇게 잘 짜여진 이미 나와 있는 규칙을 잘 설명하고 요거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 해봐라. 그리고 애들이 규칙을 정해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것도 괜찮다. 이제 이래 얘기를 그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형식 말고 그런 식으로는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뭐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음,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두 시간이면 음, 어디예요? 예, 그죠? 전 처음에 이제 3시간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3시간 연강 또 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번에 한 건데, 2시간도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냅둬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 아유, 되게 좋겠죠. 되게, 그러니까 처음엔 무지 혼란할 거예요. 네,
혼란한 가운데서 이, 이 그런 이제 이 시스템의 이 자기 조직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 유튜버들이 인터뷰 방식으로 초청해서 방송하는 아이템 많다. 그런 자리 관심 없어요, 아직은. 예. 필요하면 아니, 연락 그러니까 일단 확산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세요. 그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 그에서 활동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도 관심 있는 사람이 그 회복적 생활 운동을 초대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나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바뀌면 음, 내년에 안 한다.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고, 회복적 생활 교육이 중요하면 그 학교를 차려야 되고, 음, 시스템 학교 사고도 초중고를 시스템 학교로 가르치는 학교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온라인 학교든지 뭐지. 네, 그러게요. 바둑 학교 그러니까 있듯이.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 할 때마다 반응이 되게 뜨거워서 저는 바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개뿔 씨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많이 내려놨어요, 제 마음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서서히라도 좀 확산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신봉경 선생님, 기은지 선생님처럼 강사들의 양성을 해서 그 학교에 파견해서 강의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도 한번 만들어 보게 했단 말이죠. 화성시 예산을 통해서. 근데 그마저도 내년엔 또 없어요. 지금 뭐 신봉경, 기은재 선생님 처음 들으시겠지만, 네, 그 얘기 들어보니 또 사람도 바뀌고 예산도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 프로젝트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너무 프로젝트에 디펜던트 하게 돼요. 의존도가 커져서 약간 근데 아까 김대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학교에 이렇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예컨대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교장이든 누구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면 그 교육이 또 안 되는 거죠.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런 고민. 그나마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시스템 사고가 드디어 들어가서 이게 조금 음, 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것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게 저변이 확대된 게 있고 끝난 게 있는데 어 뭐지? 교사 역할 훈련이라는 토머스 고던의 그 역할 훈련 좋았는데 그게 음, 안 된 이유는 김인자 교수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사는 그게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회복적 생활교육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 때문에 음, 그 활동가가 좀 많이 생겼고, 그다음 회복적 정의협회가 이제 자격 과정을 하면서 좀 확산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학급 긍정 훈육법이라는 것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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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아예 대한민국 학적 금융 훈육법을 회를 만들고 자기가 대표를 하고 교사들을 연수를 시키고 음, 교사들한테 또 뭐 이런 활동을 하니까 조금 확산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산을 하려면 교사 연수를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죠? 교사에 대한 그 교사들이 어떤 뭐 자격 과정, 민간 자격 과정처럼 뭐 이제 시스템 사고 뭐지? 해설사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명칭은 그렇듯이 뭐 2급, 1급 음, 해가지고 그런 그 민간 가족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이게 민간 자격이라도 해야 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저변도 확대되고 그런, 그래서 이제 교사들을 많이 연수를 해야 이게 교사들이 쓰기 시작하고 이게 번지게 되고 또
교수님도 많이 연수로 또 모시게 되고 학급에 뭐 이렇게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 만곡 생각들 나눠봅니다. 그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이런 살롱 뭐 이런 것도 좀 하게 된 건데, 네, 실제로 교육계에서도 이제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디스쿨이라는 네, 곳이 사단법인 됐는가 그렇고 그 다음에 미자연 미래학교 네, 연구소는 그것도 경기도 그쵸. 네, 거기서 하나 거기서 모델했죠. 회로 만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정유진 선생님이라고 어떤 분은 그런 인디스쿨의 모델을 보면서 후원으로 이런 이게 운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과 교육연구소라는 본인이 학교를 마치고 교육연구소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후원 회원 하다가 이번에 사단법인까지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력을 유지를 하는데 그 전에 정윤수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행복교실, 성장교실이라는 걸 계속 1년마다 교사를 연수를 시켜서 그 분들이 하나의 어떤 저변으로 그다음 회원으로 이렇게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그러니까 주변에 계속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네, 계속 아이디어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이거 지금 방송이 제일 좋을 것 네, 같네요. 방송, 방송. 방송, 예, 뭐 필요하면 그 책, 예, 그 게임 책이요. 게임 책도 괜찮죠. 네, 이 책을 기반으로 두 가지 고기잡이 게임하고 삼각형. 네, 삼각형. 네,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좀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네, 네, 네. 자- 옴니버스 형태로 돼 있어서. 네. 이거의 워크북을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면서 해가지고 음, 음, 책을 음. 내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그죠? 있습니다. 그게 좀 현실적일 것 같긴 해요.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번역자 입장에서 그 책을 그러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더 많이 추가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예. 근데 정작 저도 그 게임을 하나 할 때마다 더 풍성한 이야기로 그 게임들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설서 아까 뭐라 하셨죠? 제목 좋아 보이던데. 어떤 거야? 워크북. 아, 기후변화 플레이북, 워크북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걸 만드시면 좋고 또 실제로 지금 인디스쿨이라는 초등학교 그 사이트에 이게 확산되는 게 뭐냐면 활동지 하나가 그게 떠요. 음, 활동지 하나 뜨는데 그게 좋다 하면 막 댓글이 엄청 쌓이면서 엄청 확산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활동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또 있다. 이렇게 뭐 블로그에 탁 만들어져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에 오게 만들고 유튜브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확산시켜서 이거 괜찮겠네. 뭐 연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미술치료 모르지만 인디스쿨의 미술치료 뭐지? 어항 동적 가족 어떻게 하느냐 딱 활동 딱 하고 써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 중에 일부는 미술 치료를 배우러 가십니다. 그리고 미술 치료에 막 다른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디스쿨 같은 곳에 이렇게 하나의 그 삼각형 하나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만 해라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업의 구체적인 흐름을 딱 보면 이거 괜찮네. 이게 시스템 사고라고? 이거는 정창용 교수님한테 배워야 된다고? 뭐그 워크북 해가지고 연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교사 자신이 수업을 해보고 이거 괜찮다. 근데 이거 좀 더 구조화해야 되고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디, 인디스쿨, 제가 학교에 지금 오래 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서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아, 네, 그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직해서 그 아이들하고 하는 거를 좀 인디스쿨에 좀 한번 해볼게요. 교사, 교사 연습 프로그램도 한번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신봉경 네. 이 하고 기현진 선생님 할 김현진님. 때 그 어떤 그 연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걸 이제 교사한테 탑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교육연구소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오송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연수를 하겠다 하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모이기가 좋은 그 충북 오송은 경기 뭐 어디서 오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MOU 해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연수하면은 참 기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은 어디죠? 위치가? 저는 아, 경남이라 경남. 정말 이런 줌이 아니면 이런 걸 접하지를 못해갖고 저는 코로나 이후에 줌 때문에 이런 데 접속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온라인 이것마다 이렇게 연수도. 이쯤에서 뵈니까 되게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네, 경기 남부도 아니고 저기 경상도 계시. 근데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어떤 무슨 그런 피셔리든 무슨 메모드든 무슨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되겠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 뭐 이거의 목표는 이거야. 그래서 아이들하고 일단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너무 얕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무슨 스킬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사가 그거를 교수하는 교수자가 되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시스템 사고가, 어, 처음에는 그냥, 뭐 재밌어 보이고 그러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깊고 넓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효과적인 그러한 수업이 되려면 교사가 정말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접할수록 좀 깊어진 이게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도 깊인데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서 왜 고민이 깊어지냐면 사실 이 지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자는 혁명가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체계바라처럼 근데 이놈의 시스템을 어떻게 한꺼번에 예,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낮은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결심, 고민하기까지 생각이 계속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 성장의 한계라는 그 책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 지구라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학생 교육, 교사 연수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게 돼요. 예, 지금 저는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쉽게 이 깃발을 쉽게 펼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발톱을 감춘 채, 네, 저는 발톱을 감춘 채 때로는 게임으로, 때로는 워크숍으로 재밌게 진행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중인 거죠. 경험시키고 어느 세월에 하여튼간 또 뭐 하나의 아이디어는 지금 전국에 발명 영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특허청은 대한민국의 특허를 많이 만들수록 이제 돈이 되니까 개인이 특허를 등록하면 매달 아닌가 매년인가 특허 유지비라는 걸 내야 되는데 특허청은 특허를 많이 아, 낼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발명 연결 교육을 아, 발명 교육을 계속 시키고 저도 발명 교실에서 발명 교실 담당 교수를 해봤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게 나와요. 계속 발명 교실 기초 연수, 심화 연수 시키듯이 아, 발명 연수 안에 시스템 사고도 연관이 있으면 연결시키고 들어가는 것도 좀, 네. 왜냐하면 저는 강사로서, 왜냐하면 발명 교육에서는 발명 교재를 안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만들어라. 와, 죽는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아, 고민했는데, 그러다 보면 발명 영재 교사들이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인 교육 아이템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시스템 사고의 이 기후변화 플레이북 같은 것도 발명 연재 수업으로 아주 최적화됐고, 그 다음에 발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명 영재반 한 몇 명, 자기가 데리고 있는 4명이나 5명을 데리고 프로젝트를 돌려서 발표를 해요. 영재 뭐 졸업식 전에. 그런 것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 영재 교육 쪽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또 그쪽으로도 한번 라인을 하면은 이제 또 그분들도 좀 발명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확산이 되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뭐 이건저런 또뭐 코멘트라든가 얘기하실 분 계시나요? 뭐 이정수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뭐 저는 궁금한 오늘 거라든가. 네? 네, 궁금한 개인적인, 거라든가. 아, 네네. 아까 처음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잠깐 또 나갔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뭐 성장의 한계를 통해서 낮은 데로 오셨다는 게 뭐 어찌됐건 시스템에서 하나만 변화해도 아까 그 삼각형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만 바뀌어도 시스템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혁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세상을 바꾸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중쌤의 아이디어를 잘 어떻게 좀 해서 더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까 방송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근데 교사들한테 이거를 시스템 사고 그럼 되게 저도 처음에 접할 때, 그거 뭐, 저는 또 약간 문과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는 약간 너무 이과 쪽이고, 약간 좀 그냥 그 시스템이란 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뭔가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저희 그 안에 그냥 딱 이렇게 해서 뭔가 제도를 개정 교육 과정과 맞물려서 뭔가 그런 정책을 딱 음,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필수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배치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소외되는 제 자식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예, 근데 소외되는 제 자식들이 누구냐면 예컨대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스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햄릿 모델링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신문을 읽고 신문 기사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하는 거라든가 예, 이게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NIE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속 가능 발전하고 뭐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음, 네, 지속 가능 발전 참 좋은데 음. 거기 하면 뭐 그 피셔리 게임이든 뭐 여러 가지 게임들 뭐 기후변화 플레이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좋아요. 근데 잘 소외되는 제 자식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계 시민 교육이 워낙에 이제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 아, 안에 이제 다 녹여내는 그것도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바탕에 이제 시스템 사고가 제일 처음에 그걸 차지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학습한 학교도 시스템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나 세계 시민 교육이나 이런 거에 바탕에 제일 처음에 시스템 사고를 소개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풀어가는 네. 그 저는 대만 예. 또 그 말씀, 이중수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다양한 분야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발명 그럼요. 예, 영재 교육에도 그렇죠. 들어가고, 예. 네, 그거, 저, 음, 그
기후 환경 경영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시스템 사고가 야 진짜 진짜구나 해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다 넣어 그렇죠, 버리시고 그렇죠. 그걸 그렇게 다 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도 넣어서, 음, 듭니다. 음. 근데 갑자기 원래 아이디어가 까먹어버려. 심지어 지금 저희 그 화성실 강사님 중에 이미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서브로 영어 강사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한테 중고등 아이들 영어 강사 하시는데 지문을 보면 그렇게 화살표가 그려지신대요. 아, 이제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오케이. 시스템 사고를 자기도 모르게 지문을 보면서 그 화살표를 막 그리게 되고 그걸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더니 아,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우리가 그냥 뭐 환경이나 요런 그 조그만 조그만 서브젝트에 그러니까. 몰입할 게 아니라 되게 진짜 말 그대로 광범위하게 쓸 수 음, 있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 참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기억이 났습니다. 예. 시스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가 초보자여가지고 이걸 지금 이거 오늘 배우는 걸 갖다가 내가 어디서 써먹을 수 있지? 기초도 모르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사고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내 인생에서 나는 시스템 사고를 어떻게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제 삶의 어떤 위험한 다양한 요소들을 시스템 사고로 어떻게 적용하면 나의 어떤 값을 넣으면 금요일 날 교사 애도 모임에 갔다 왔는데 지금 많은 교사가 죽고 있는데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있고 아, 그래서 교사들이 각계격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다가 지쳐서 극단적 선택도 하고 도련사도 하고 과로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음, 저도 2, 3년 동안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 시스템 사고가 이렇게 좋은 건데 내 삶에 바로 적용할 부분이라면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 아직 초보자. 잘 음, 적응을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래 미자연에 있는 뭐 이사장님하고 시스템 사고로 가지고 컨설팅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인디스쿨에서 뭐 그 팀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컨설팅을 해줘서 시스템 사고로 내 삶에 직접 이 변수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 이 변수가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어, 삶의 실질적인 키워드가 되면은 절대 시스템 사고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음, 그런 어떤, 뭐, 이정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 학교에 그 이사장님의 뭐 그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힘으로 싸워갖고는 안 되고, 시스템 사고를 돌려보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뭐 하여튼 그런 음, 교수님은 그게 가능하니까 컨설팅도 음, 음, 그래서 음. 진짜 우리가 사실 기대했던 게 시스템 사고를 하면 변혁적으로 뭔가 혁명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관에서 시스템 사고를 해서 그게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신문 기사라도 하나 음, 뜨면은 진짜 시스템 사고 해야 되겠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음, 우리 사회에 문제 하나가 음. 있다. 근데 이걸 시스템 사고로 돌렸어. 그래서 이 변수를 바꿨어. 그러니까 진짜 달라졌네. 뉴스 한번 딱 나오는 순간 모두가 시스템 사고를 할 거라고. 그런 영역이, 근데 예, 제가 일상에서 이렇게 어떤 어르신이라고 하면 어르신이고 뭐 젊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시스템 사고를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지만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통합적이고 그런 시간 예, 예, 사고 예, 이런 거를 저희가 시스템 사고란 용어만 그분이 모를 뿐이지 그분이 예, 그걸 모를 맞아요. 뿐이지 다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사고하는 분들 리더들이 또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네. 대중 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 사고에 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시스템 사고를 가지고 내 삶의 어떤 문제점도 해결하고, 음, 주변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 사고로 어떤 그 전략적인 그런 지렛대를 찾아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는 건
너무 멋진, 그러니까 도구죠. 시스템 사고가 도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교사들이 지금 죽을둥 살둥 지금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뿐만 상황에서 아니라, 시스템 네. 사고를 한번 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금 어떤 변수가 필요한가를 갖다가 인식해야 되는데 보통은 교사들의 선택이 쉬거나 음, 그냥 약을 먹거나 아니면 1년만 견디자. 좋은 방법을 뽑거자. 근데 이게 변수에 아무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제가 그 설득을 해봤고 싶어. 음, 하여튼 그래가지고 도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이 도구를 버리지 않죠. 도구를 더 배워야 되겠다. 아, 내 주변에 알려주고 싶다. 저 딸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음, 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어떻게? 시간에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그 그래, 한번, 살롱 이 살롱 시스템 사고 네, 그렇게 살롱에서 주제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 뜨면 그것도 아니 막 그거를 좀 공유하고 막. 할까 싶기도 해요. 예컨대 어떤 거냐면 같이 신문 기사를 같이 보면서 분석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훈련? 우리 이 공간이 수다 떠는 것도 좋은데 짧게 음, 짧게나마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훈련을 조금 해보면 음, 응용이 또 생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교사로서 마침 여긴 또 초중고 다 계시니까 학교 교사로서 이제 신문, 아까 우리 영어 강사도 지문을 읽고 화살표로 뭐 설명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한번 바로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화살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피드백 이거는 아시니까 최소한 저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되시니까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네. 재밌게 한번 해보죠, 뭐. 네. 교수님,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왜 이런 맛집을 가면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으로 시스템 사고를 만나서 이제 김대중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딱 첫날 딱 수업을 3시간을 딱 하고 온 날 느낌이 새로운 건데 새로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사고를 몰랐지만 저도 삶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숙제란 숙제도 해보고 막 열심히 해보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스템 사고적으로 이제 수업도 하면서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런 사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어제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일어날 일이구나. 지연이 돼서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아, 하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이게 일어났지부터 했는데 이제 그 원인도 그렇지만 일어날 일이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는 그 차이구나. 그럼 어디서부터 어떤 변수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항상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사고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이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저는 특히 올해 시스템 사고를 만나서 제가 이제 강사로서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시기인데 그 안에 욕조 모델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하 하고 정말 머리를 탁 맞았는 게 이때까지 제가 한 노력이 정말 이게 헛된 노력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구나.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지금 시기가 안 됐을 뿐이고 지금 나타나는 거는 또 그 시기가 돼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원래 제가 프리랜서로서 강사로도 자신감을 찾은 올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사고가 단지 수업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과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더 막 창간하러 막 가는 게 뭔가 자석처럼 막 가게 되는 게 가면 또 느끼게 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이제 맛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 그러게, 진짜 간증 같이 좀 이 경험이 주는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음, 뭐 음. 잠깐이라도 경험시켜주는 것이, 네, 맞습니다. 또 혹시 또,
뭐 잠깐 얘기 나오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시스템 사고를 모르지만 시스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말씀 되게 동의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그런 경우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인과관계인가 상관관계인가 그거에 음,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시스템 사고를 하긴 하지만 인과관계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상관관계 그걸 갖다가 인과관계로 이렇게 그렇게 그냥 퉁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스템 그렇죠, 그렇죠. 사고를 접하면 음, 그게 조금 더 그런 인과성을 따지게 되는 그러한 네, 네. 성장이 있을 것 같다는 그 음, 이게 아마 생각입니다. 그 시스템 사고를 모르는데 시스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는 그 표현에서 다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예컨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말 듣자마자 맞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왜 없어 있지. 근데 제가 이 떠올렸던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해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음, 음, 음. 어, 상황을 항상 돌아가는 판을 항상 보면서 네, 네, 네. 판단을 최대한 늦춰서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아, 아. 네. 이런 분들이야말로 시스템 적으로 하는 거다라고는 저는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판을 보고 판단을 최대한 늦추려는 사람들. 음, 사실은 시스템 사고의 그 메시지 중에 그 빠른 행동을 되게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경고. 빠른 해결책을 경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이 능상 아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항상 던지는데 실제 그걸 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가 또 아, 생각나서네. 네. 지금 그림책 교사 모임인가 거기에서 음, 엄청난 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뭐 그림책 100가지 모음, 뭐 토론 수업. 근데 이분의 회장님이 이제 본인이 그 저술, 글쓰기, 책 쓰기 강의를 하면서 이제 아이템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 사고 그림책 얘기가 들어오면 그분은 그걸로 책을 한 시리즈 3권까지 낼 것 같아요. 음, 시스템 사고와 그림책. 음, 완전한 기획력 대단하시더라고요. 어, 그림책으로 철학하기도 만드셨고. 근데 이거는 어, 제가 아이디어긴 한데, 사실은 전, 이게, 여기에서 본질적인 질문은 그거 같아요. 누가 헤게모니를 가질 것이냐의 문제에서 사실은 확산이 되고 안 되는 거가 있거든요. 내가 그 네, 확산에서 뭔지 주체가 알겠어요. 되고, 내가 뭔가 영향력을. 근데 이제, 사,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걸 잘 보고 자기가 다 획득해서 자기 것이냐 하시는 분도 있어. 유튜버도 보면 그 다른 사람이 막 몇 시간 동안 만드는 걸 갖다가 그대로 뺏겨가지고 챗GPT로 변형시켜가지고 내고. 그래서 이 헤게몬이나 어떤 이게 누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사실 아이디어긴 한데 그분들한테는 아직 뭐 소스를 주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주셔도 돼요. 네,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왜 그림책 사랑협회가 만들었냐 하면 초등이 온책 읽기를 하면서 그쵸, 어떤 원칙 일이 있게. 벌어졌냐 하면 학교에서 그 책을 30권씩 삽니다. 전국의 학교가 30권씩 산다고 보세요. 엄청난 책의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온책 읽기 용책으로 뛰어들었어요. 저자들이. 지금 현재도 온책 읽기가 있고, 우리 이번 해에 온책 읽기 책 뭐 살까요? 하면은 저학년, 고학년, 중학년 해가지고 몇 권을 사면 60권이죠. 그 음, 60권이 뭐 그 책만 해도 17개 학교면 2, 60일.
120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책 읽기용 책을 만드는 게 초등학생 3학년이 읽기에 좋은 온책 읽기용 책을 개발한다. 음.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도 온책 읽기용으로 기획하면은 엄청나게 팔리기도 하고 확산도 됩니다. 추님쌤이 저는 하실 겁니다. 추님쌤이. 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얼른 하셔야 된다. 그 김충희 네, 선생님하고 김대중 선생님이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 네. 제가 시스템 사고 계속 소동해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림책, 동화책이라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사고 그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그게 없어요. 이거 시스템 하시라고. 사고에 포커스를 맞춘 그림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온책 어, 읽기로 하면 좋겠다. 시스템 사고 네. 그림책은. 확 다가오네. 어, 아니 근데 이게 저 다니엘 벨이 전화 발명할 때 옆에 사람도 발명했었고 그 다음에 진화론도 옆에 사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시점에 되면 비슷한 아이디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그렇죠, 누가 그렇죠. 먼저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은 끝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누가 먼저 실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 예컨대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 스마트폰이 애플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최초로 했다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계속 그러니까 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게요. 도와드릴 테니까. 김춘희 선생님이 1저자, 2저자 김대중 또는 김대중 선생님이 1저자, 2저자 김추님 이렇게 하시든지.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하는 온책 읽기의 책에 따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전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니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로젝트 이제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소스는 더 드릴 테니까 이거를 동화책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지? 그 관점에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챗GPT든 뭐 클로드든 걔네들 도움을 적절하게 다 한번 이용해 보면서 책을 한번 쓰시죠 뭐. 2025년 프로젝트로. 이게 하면서 늘어요. 실력도. 어, 하시는 걸로. 알겠죠? 김대중 선생님의 책 한 권, 김춘희 선생님의 책 한 권, 예, 초등학교에서 읽을 수 있는 온책 읽기용 어, 동화책을 만든다. 제가 이게 매주마다 진도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예, 네, 뭐 그러면서 사실은 예. 본인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 바이 만들면서. 네. 러닝 바이 두잉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 어, 그냥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출판도 뭐 하면 좋겠지만, 웹상에서 쉽게 되게 책을 낸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출판에 그쵸? 대해서는 나중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맞습니다.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출판은 걱정하지 그렇게 말고 온라인상에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는, 네, 가능할 것 그러니까 같네요.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일단 콘텐츠를 생각해서. 전자책은 내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은 내일도 가능합니다. 전자책, 돈도 전자책. 필요 없습니다. 글쎄 그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거를 좋아졌으니까 해서 내가 내가 수업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하는 거죠, 먼저. 그럼 또 그렇게 테스트할 수 그렇게 있고 해보면. 일단 시간이 거의 2시간 거의 다 됐어요. 일단 오늘의 중요한 성과는 우리 김대중 선생님 책 한 권, 김춘일 선생님의 책 한 권 쓰는 걸로 우리 결정했습니다. 빵빵빵. 와, 박수.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분이 아닌 말고식으로 주제를 하나 갖고 오세요. 아우, 저좀 주제. 못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느낌이다. 뭐 이런 주제다. 이런 내용이다. 예, 아닌 말고식으로 갖고 오세요. 아닌 말고식으로. 이렇게 하려면 진도가 안 나가.
알았죠? 네. 거봐, 김대중 선생님 끄떡끄떡 하잖아요. 김철 선생님도 하시라고. 뭐 엄살 부리고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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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